네, 이어서 우리 35번 보겠습니다. 35번.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네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 접대비, 그러니까 23년도까지의 명칭은 접대비, 2024년부터 명칭을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꿨다고 했죠.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접대비, 그러니까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문제를 풀었었고, 이제 기부금에 관한 걸 할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 있죠? 그러니까 과거 접대비. 접대비는 객관식 우리 법령에도 나오고요. 늘 나오는 주제고 주관식에서도 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계산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기부금은 여러분 주관식에서는 이 기부금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의제 기부금 이런 거는 물어봐요. 뭐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한테부터 뭐 비싸게 샀을 때 그거를 기부금으로 의지한다, 간주한다, 뭐 그런 내용까지 정도는 이제 숫자로 구체화해서 주관식의 문제가 나오지만 예를 들면 기부금 전체 계산 틀을 다 물어보고 이러진 않습니다. 주관식에서. 그걸 이제 주관식에서 따로 정리를 할 거니까 그건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접대비 같은 경우 그게 기업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나오면 조금 더 크게 나와요. 문제가. 단순히 그냥 세무조정 하나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직부인부터 시부인까지 좀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주관식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내용, 객관식용 내용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관식에서는 기부금 전체를 다 물어보고 뭐 차감 소득 금액 구해서 풀어보고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의제 기부금 정도에 대한 금액 뽑아내고 그런 걸 물어볼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 정리할 거니까 기부금은 일단은 법령에 중심을 맞추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이거 볼게요. 자, 여기 기부금 기출지문 총정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쭉 볼까요? 기부금이란 법인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무상으로 누군가한테 주는 거를 말해요.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는 뭐였어요? 사업하고 그거는 관계가 있다고요. 우리 평소 거래처한테 야, 우리 평소에 우리 물건 사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점심이나 함께 드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접대비는, 기업 업무 추진비는. 기업의 업무를 위해서 나가는 돈이라고요, 그게. 근데 기부금은 여러분, 우리도 기부금 아시죠? 순수하게 사회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출을 하면 사회적으로 좋겠구나. 그죠? 불우이웃 돕기라던가 국군 헌병들을 위한 어떤 돈이라던가 내가 이 돈을 낸다고 뭐 여러분 크게 본다면야 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뭐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거시적인 거고, 그죠? 기본적으로는 내가 회사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이 진짜 그냥 좋은 뜻으로 누군가한테 무상으로 주는 거를 기부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단체 낼 수도 있고, 그죠? 개인도 낼 수도 있잖아요. 법인 낼 수도 있고. 일단 기부를 하는 거예요. 불우이웃이 생겼다. 이재민이 생겼다. 홍수가 났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과 관계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게 접대비하고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기부금이. 됐습니다. 밑에 간주기부금. 요거 표현을 여기는 간주기부금, 의제기부금 여기선 둘 다 씁니다. 아시겠죠? 같은 내용이에요.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말고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한 관계예요. 특수관계 아니야. 특수관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거래를 했대요. 근데 자,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 저가 양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샀다는 거지. 고가 매입이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래라면은 정상가액이 만약에 70원이다. 예를 들면 시가가 100원인데 정상가액은 여러분 뭐예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밑에 정상가액은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그래 시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70원에서 130원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다면 그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 좀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좀 싸게 살 수도 있지. 그냥 보통 제3자 간에 이렇게 이 정도는 정상적인 거지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게 팔면 시가가 100원짜리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팔았대요. 50원에 팔았다고 해봐요. 이건 저가 양도죠. 정상적으로 얼마까지 파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70원까지 싸게 파는 거는 괜찮아요. 마이너스 30%에서 싸게 파는 건 괜찮은데 그거보다 더 싸게 팔았죠? 그럼 상대방한테 이 20원에 해당하는 거를 무상으로 이득을 준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제 기부금. 정상가액. 내가 원래 시가가 100원인데 지금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럼 얼마까지는 보통 비싸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130원까지는 그래 사다 보면은 130원까지는 정상적으로 산 거지. 정상가액으로 봐야지 라는 게 130원이에요. 맞죠?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근데 170원에 샀대요. 그럼 이거는 너무 많이 정상적인 범위보다는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가 매입해서 상대방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을 준 걸로 봐요? 40원만큼의 이득을 준 걸로 봐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구별하는 게 결국 주관식까지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의제 기부금은 간주 기부금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하고의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상가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허용해 주는 거죠. 이때는 저가양도 고가 매입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요? 그렇죠. 이 비슷한 개념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걸 했었어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나요? 특수관계인하고 거래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시가가 지금 만약에 1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상가액이 아니라 요 시가랑 비교한다고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차이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정상적인 거지. 보통 거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 특수관계인 할 때는 시가 100원이잖아요. 이거보다 비싸게 주고 사거나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정상가액 초과뿐만 아니라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거라고요. 이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방금 여러분 이 내용들이 바로 1, 2, 3, 4번을 다 이걸로 풀 수 있어요. 바로 확인합니다. 위에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자산을 정상가액, 우리 시가가 100원이라면 정상가액 하한선은 70원이죠. 그것보다 낮은 가액 50원에 팔았대요. 저가양도. 그럼 그 차액 20원을 기부금으로 본다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의제 기부금, 간주 기부금. 1번 맞습니다. 2번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돼요. 관계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맞아요. 맞다고 했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우리는 기부금이라고 부른다고요. 3번 볼까요?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렸죠. 여러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뭐다? 그 비싸게 사온 그 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뭐다? 기부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 밑에 3번 특수관계인하고 엮이면 이거는 시가가 기준 금액이 되고요. 그 시가하고 차이를 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는 거지 기부금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의제 기부금은 언제 적용하는 거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하고의 거래일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의제 기부금, 간주 기부금은. 됐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게 됩니다. 4번 고가 매입, 저가 양도에 따른 의제 기부금을 세무조정할 때 정상가액은 뭐라고요?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시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적용한 금액이다. 즉 시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하한선은 70원, 마이너스 30%죠. 상한선은 130원, 플러스 30%잖아요. 결과적으로 70원에서 130원 이 사이를 우리는 정상가액 범위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은 맞다 이 말이에요. 5번 볼게요. 기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고 만약에 가지급금으로 이연 계상했다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한다. 요거 내용 확인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지출했죠? 현금 100원을 X 1년도에
지출했어요. 돈이 나갔잖아요. 우리 회계 처리하자면. 근데 여기에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손익계산서에 만약에 이 기부금 100원이야 라고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했다면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 100원이 너무 과하지 않은지 한도 CV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로직이죠.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여기 뭐라고 했다고요? 가지급금, 현금이 나갔는데 가지급금, 여러분 가지급금은 대여금,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X1년도에 처리한 거예요. 대여금 뭐예요? 자산 처리했다는 거죠. 돈은 나갔는데 그게 X1년도 비용이 아니고 X2년도 비용으로 볼 거라서 예를 들면 X1년도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거예요. 잘못된 회계 처리죠. 만약 이렇게 그냥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X2년도에 가지급금이 사라지면서 자산을 없애면서 X2년도에 뭐 기부금이라고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회사는 X2년도 기부금이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기부금의 송금 기속 시기는 우리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하고 달라요.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의 기속 시기는 발생주의였죠. 현금이 아직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접대 행위가 발생했다면 점심을 같이 먹었다면 X1년도의 접대비로 본다.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본다라고 했었고 지금 여기는 기부금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뭐다? 현금이 나가야만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즉 만약에 현금이 나갔다면 그 해의 기부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현금 나간 게 X1년도에 나갔죠. 만약에 이렇게 가지급금이란 자산으로 계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비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기부금으로 봐야 돼. X1년도의 기부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 회계 처리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안 돼. 세법은 현금주의로 보기 때문에 X1년도분, 즉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X1년도의 기부금으로 볼 겁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앞에 봅시다 이제. 기부금을 지출했다고요. 현금 오른쪽에 100원이라고 하고 왼쪽에 기부금이라고 비용 안 잡고 가지급금으로 자산 처리 지금 했다는 거죠. 2연 했다는 건 뭐예요? X1년도의 비용인데 이거를 2연은 뒤로 미뤘다는 거죠. 비용의 인식을 뒤로 2연 시켰다는 거예요. X2년도로 나중으로. 지금 비용 처리 안 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야,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 지출한 사업년도 X1년도에 송금, 기부금으로 한다. 현금주의니까 기부금은 대법에서. 맞죠? 5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됐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부금 복습 잘 하시고요. 쉬셨다가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